안녕하십니까, 바디오는 김가호입니다. 간간히 훈련이나 역량에 관련돼서 DM이나 카챗이 많이 옵니다. 훈련 프로그램 배포했었던 것도 배포할 생각 없냐, 이 질문 많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 프로그램 안에 운동 종목 요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 이 질문 많고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건 RP 감 잡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이 질문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는데 뭐냐면 실패 지점에 실제로 근접해보고 또 깔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애써 DM으로 질문한 사람한테 제가 그냥 깔려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으로 대답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원래 RP라는 도구 자체가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탄생한 도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RP가 도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RP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근육이 커지려면 총 운동량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런데 이 총 운동량을 많이 쌓으려면 피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피로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RP이기 때문에 RP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육이 커지려면 실패 지점에 근접한 유효 반복수를 얼마나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10개째 실패를 할 거라면 제 근육을 키우는데 유효한 반복수는 10개째, 9개째, 8개째, 7개째, 6개째, 요 정도를 유효 반복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유효 반복수에 얼마나 근접하게끔 훈련을 세팅을 할 건가 라는 걸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RP 자체부터 상당히 뭔가 신뢰도가 있게끔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P가 중요한 거고, 또 RP를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끔 근비대 훈련에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한 연구진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 RP 우리가 그동안 너무 주관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모인 연구진이 쭉 연구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선행된 연구들을 살펴봤더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RP 평가를 해왔다는 건 강도 기반의 원RM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복 범위를 설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기반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주관적 평가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하고 또 가장 RP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타당한 방법은 실제 단축성 수축 속도 손실이 얼만큼 나는가를 보고 주관적 평가로 주어진 RP 평가를 대조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원래 덤벨컬 하나를 하는데 1초가 걸렸다고 칠게요. 평균 속도가 1초예요. 그런데 이게 1.2초가 걸렸어? 그러면 RP가 7? 1.4초가 걸렸어? 그럼 RP가 9? 약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살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선행된 연구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2019년에 라틴어 발음이 맞다면 바렐라 올랄라 외 연구진 4명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자, 벤치프레스로 예를 들면 원래 평균적으로 벤치프레스를 딱 하는데 단축성 수축이겠죠. 딱 올리던데 1초가 걸렸다. 근데 이게 1.1초로 늘어났어? 그러면 10%의 속도 손실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10%의 속도 손실이 일어났을 때는 RP 한 5, 6 정도에 해당을 하고 20% 정도 속실이 생겼을 때는 한 6, 7 정도에 해당을 하고, 이게 속도 손실이 30%가 났다? 예를 들면 1.3초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 RP 8, 9 정도에 해당을 하고 속도 손실이 1.4초, 즉 속도 손실이 40%가 났어? 그러면 RP 9, 10 정도에 해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손실이 커지는 것만큼 RP도 높아진다. 이걸 알아봤더니 상관도도 꽤 높아.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가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요,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한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제시를 했던 것처럼 속도 기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RP를 평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VBT라고 하는데 Velocity Based Train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려면 사실 어떤 도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딱딱 시간을 재줄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거나 이렇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보자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선행된 연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이런 객관적인 RP 평가 방법에 대해선 핵심만 따지면 이거잖아요. 속도 손실이 절반 정도가 나면 RP 10 정도인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RP가 몇 정도이겠다라는 거를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를 더해서 RP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벤치프레스 원래 1초에 쭉 올리던 게 한 절반 정도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 이 정도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내가 RP 9나 10 정도에 도달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RP 7 정도에 도달하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덜 느려지는 구간에서 딱 멈추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아티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건 일관된 RP 평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떻든 저떻든 이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이 RP를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일관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RP 평가하는 방법을 보태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RP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객관적으로 RP를 평가하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어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상당히 좋겠죠.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도 훈련자로서 또는 코치로서 상당히 기다려지는 부분이고요. 자,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RP라든지 아니면 건강하고 멋진 몸을 빚어가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